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공부의 큰 두 번째 주제로 즉시강제. 그러면 일단 비교해보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즉시강제는 국민한테 먼저 어떤 의무를 이행해라 부과해놓고 이행 안 하면 강제 조치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즉시강제는 즉시강제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조치는 급박한 상황이야. 급박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돼요? 사전에 의무를 국민한테 부과하고 이행하도록 시간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라서 사전에 국민한테 의무 부과 없이 즉시로 강제하는 거죠. 응? 즉시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죠. 강제로 실현하는 거. 이게 즉시강제야. 응? 이거를 즉시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국민한테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예측 가능하지 않죠. 원래 우리 법에 따라 국가를 이제 국가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는 법으로 먼저 정해놓고 법에 따라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요런 절차 거쳐서 의무 부과하고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행정위원이 무슨 조치 나가고 이렇게 이제 정해놓음으로써 국민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한테 무슨 의무를 이행해라 먼저 부과하고 이행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없어. 급박하다고 바로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을 써가지고 필요한 상태를 바로 만들어. 그러니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조치.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만 쓰는 거야? 원칙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급박한 상황일 때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는 수단. 급박하지 않으면 무슨 수단을 써야 돼? 아까 공부한 강제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강제조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둘의 관계, 강제집행이 원칙적인 거고, 그러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뭐예요?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즉시강제라는 조치를 사용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강제집행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의에 읽어보면 즉시강제 의에 동그라미 1번 뭐 이렇게 써있죠. 목전의 뭐야? 눈앞의 눈목자니까 눈앞에 닥친 급박한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 상황은 있는데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미리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무슨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체 재산에 곧바로 실력, 즉 강제력을 사용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는 없습니다. 즉 키워드는 급박이라는 게 키워드죠. 급박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내가 설명했듯이 강제집행하고 즉시강제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둘 다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 응? 강제로 실현을 시키는 거 그 목적은 같은데, 응? 두 번째 줄 그때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그 이행 안 할 때 이제 쓰는 거지만, 셋째 줄 즉시강제는 이게 키워드죠. 셋째 줄. 응?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응?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꼬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바로 강제 조치하는 거다라는 뜻. 사전 의무 부과 없이. 응? 그런 의미죠. 자,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그 밑에 수단 예 보니까 일단 왼쪽에 보니까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뭐 이렇게 나누죠. 요건 이제 대상별로 나누는 겁니다. 강제 조치의 대상이 사람이냐, 응? 물건이냐, 응? 무슨 집이나 영업소, 사무실 이런 가택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많이 쓰이는 예는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대인적 즉시강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첫째 줄 보호조치라고 하는 거 있죠. 미아, 병자 등의 보호조치. 응? 그죠? 그럼 뭐 보호조치가 바로 뭐 미아 병자인데 적정한 보호자가 없고 뭐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뭐 미아 병자만이 아닙니다. 막 술 취해 난동 부리는 자는 주치자라고 하죠. 주치자, 정신착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막
난동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또 자살기도자 이런 사람들 다 되는. 어쨌든 보호조치라는 게 경찰이 강제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조치하는 겁니다. 응? 네. 다음에 뭐 그게 대표적인 첫째. 그다음에 첫째 끝에 범죄 예방 제지. 그다음에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둘째 줄 수갑 사용, 포승 사용, 포승줄 이런 것처럼 경찰의 장구나 무기 사용하는 조치도 즉시 강제 조치. 응? 그다음에 두 번째 강제 입원 격리 수용. 응?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또 소방 활동의 원조 강제. 이게 뭐냐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만 갖고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힘들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구경하고 있거나 뭐 인근 동네 사람들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동원하는 수 있습니다. 응? 네, 그런 조치. 그 응하지 않으면 또 처벌 나와요.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이런 거 부과받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응급 조치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렇답니다. 그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는 대물적 즉시강제로서 대표적으로 첫째 줄 임시 영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막 뭐 술 취해가지고 막 흉기 들고 난동 부리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도 강제로 보호 조치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흉기 뺏어 갖고 경찰이 보관합니다. 임시 영치하는 거예요. 응? 그런 거. 그 다음에 뭐야? 식중독 균에 감염된 유해 식품이다. 이게 이제 조사해서 결정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누가 뭐 유통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 바로 즉시 수거해서 폐기시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유해 식품 물건의 압류 폐기 뭐 이런 게 나머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끝에 가면 뭐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 그다음에 교통 장애물 제거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러면 막 소방차가 지금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되는 뭐 물건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막 부술 수 있는 거죠. 그 제거. 응? 이런 게 즉시 강제. 응? 그러니까 그 방해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이거 소유자 누군지 파악을 해서 빨리 제거해 치워라 이럴 여유가 없어. 그럼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제거하는 거 이런 게 즉시 강제. 응? 만약에 소유자 누군지 빨리 불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순서를 한번 이거 아까 강제 집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불법 주차된 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다. 그러면 차에 연락처가 있네? 빨리 저 차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차 이동시키라. 이거는 이동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요? 안 와.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해봐. 빨리. 그러면 그거는 강제 집행인 거예요. 이제 차 강제로 딴 데로 이동시키고 막 하는 거는 강제 집행이죠. 의무를 부과해놓고 이행 안 할 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럴 여유도 없어. 아마 차에 자기 연락처도 없거나 아니면 워낙 급박해서 시간이 없어. 그럼 그냥 바로 강제로 이동시키면 즉시 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차이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대가택적 그 대물적 강제 또 응급조치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거기까지 하면 돼요. 대가택적 직시강제는 별로 예전에는 직시강제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요새는 뒤에 공부할 행정조사작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가택적 직시강제는 굳이 꼭 체크를 안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올라가면 메뉴 판례 뭐 들어놨어요? 여러분 새 책에만 써놨구나. 그냥 불법 게임물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조치. 응? 네. 그래서 이거 대물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치다. 응? 네, 그런 거 있었죠. 네. 그래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불법 게임물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조치는 뭐예요? 즉시강제이고 또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대물적 즉시강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하시고 자 그러면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신체재산 등 국민에게 강제로 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응? 네,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 응? 그런데 법적 근거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어땠나 하는 얘기 나오죠? 응? 과거에는 야 법에다가 이게 이제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예상치 못한 일 되게 많습니다. 그 법에다가 어떻게 다 정해놓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무슨 조치 어떻게 해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어떻게 다 정해놓느냐. 예상치 못한 일도 많은데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어요? 응? 과거 뭐 독일 얘기도 하고 다른 영국, 미국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법으로 다 못 정해놓는 거다. 응? 그런데 이미 현실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급박한 위험 상황 이런 게 생겼다. 그럼 국가는 당연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과거에서는 두 번째 끝에 별도로 무슨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이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이른바 즉시 강제라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다는 거예요. 과거 얘기. 근데 중요한 건 과거는 그랬지만 오늘날이 중요한 거죠. 시험은 오늘날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응? 오늘날은 어떻다는 거예요? 셋째 줄. 오늘날은 아무리 급박한 위험 상황이라 해서 뭔가 할래도 국민에게 신체 재산의 무슨 강제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로 봐야 된다고 오늘날은 그렇게 확립이 됐습니다. 응? 그래서 중요한 거 셋째 오늘날 넷째 줄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에 근거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응?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응? 그래서 많은 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예 볼 때 막 내가 예 들면서 전에 대인적 대물적 할 때 그 법들 소개해 놨잖아요. 그죠? 응? 그렇듯이 여러 법들이 있고 근데 이제 즉시강제 조치를 가장 많이 규정하고 있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법으로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나 밑줄 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오늘날은 그러면 이른바 국가가 즉시 강제라는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법으로 규정을 해놓긴 해놓는데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즉시 강제 조치라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다 못 정해놓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뭐를 예를 들면서 뭐와 같은 이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뭐와 같은 조치 등을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놓기도 하지만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거로 정해져 있어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를 또 법이 정하고 있어서 그걸 또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법으로 정해진 거 이외에도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즉시강제 조치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찍부터 판례를 통해서 원칙이 확립돼 있어요. 그 원칙을 또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결에서 조리상의 한계라고 있죠. 그래서 자 어느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급박한 상황, 즉 긴급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거다. 응? 그것도 지금 막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 닥치고 막 이래야지 앞으로 이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막연한 개연성만 갖고는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못한다. 응? 급박성. 두 번째 이게 중요해. 이게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해요. 소극성이라고도 줄여서 소극성이라고도 하고 나는 좀 소극 목적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소극적인 목적이라는 건 기존의 질서 유지 이게 소극적 목적이에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응? 따라서 읽어보시면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소극적인 목적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그런 기존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목적만을 위해서 권한 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할 수 없다. 응? 요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적극적인 복지 증진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조치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충성은 뭐 쉬운 거니까 보충성은 이 즉시강제 조치보다 국민한테 피해가 덜 가는 수단. 응?
있으면 그런 거 먼저 써야지. 즉시강제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 있어요? 이런 즉시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상대방한테 가능한 한 피해를 덜 주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응? 그래서 필요성에서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줄 예전에 시험에 한번 쓰인 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체를 구속한 거. 그러면 여기서 야, 재산이라는 가치가 중요해? 사람의 신체의 자유 이거 가치가 중요해? 이거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뭐 강제로 막 어디다 가둬놓는다는 이런 거는 이건 이익을 잘못 따져본 거다. 이게 비례 원칙에 위반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 밑에 뭐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책이 이제 판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판례에 이런 거 드러났습니다. 그 번호가 이제 1번이 있는데 강제 집행 여러분 다 얘기했어요. 강제 집행이라는 조치하고 즉시강제라는 조치 어떤 게 원칙이어야 돼? 강제 집행이 원칙이어야 돼. 보통은 급박한 상황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즉시강제라는 건 예외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강제 집행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다. 뭐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판례 1번 끝에 즉시강제 조치는 엄격하게 실정법 즉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발동할 때 있어서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또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도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의 권한 행사해야 그쳐야 한다는 걸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법적으로 구속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굳이 예전 책을 보더라도 당연한 논리들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논점. 절차법적 한계라 그래서 영장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 여부 이렇게 제목 달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헌법 12조 거의 12조 3항 규정해 놨죠? 읽고만 지나가세요. 우리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보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또는 어디를 물거나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을 해서 검사가 판사한테 신청합니다. 검사가 신청을 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강제로 체포 구속시키고 어디 물건을 압수하고 또 어디를 수색을 하고 이런 거 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사가 청구해서. 그죠? 다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떤 예외를 두고 있어요?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체포해도 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저 엊그제란다. 얼마 전에 무슨 서울에서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그게 현행범 아니야? 그죠? 막 그 앞에 PC방 앞에서 막 칼로 막 찔렀잖아. 그럼 신고받고 바로 출동하면 현행범이니까 판사의 영장 없이 바로 체포. 그래서 체포해서 경찰서에 유치장에 가둬놓고 48시간 안에 판사한테 신청해서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체포 및 구속영장. 48시간 이내에 못 받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하고 그다음에 뭐 3년 이상 뭐 징역형 같은 거 받을 그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일단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사람 체포 구속하고 하려면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서 그 제시하고 체포해야 되는 건데 예외 인정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아까 즉시강제 조치의 행정 목적으로 하는 행정 목적의 즉시강제 조치 할 때도 이 판사한테 영장 받고 해야 되냐? 우리 아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호 조치라 그래서 저 전염병 환자도 그렇고 전염병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국립병원 같은데 강제로 격리 구금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메르스 환자 이미 경험했잖아. 메르스 환자 이거 내버두면 금방 확산된단 말이에요.
응? 그렇다고 본인한테 당신은 의심 환자니까 언제까지 병원에 오시오. 이 그런 한번 잘못했었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또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그리고 늦게 가니까 또 접촉해가지고 또 그 걷잡을 수 없게 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의심 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뭐 언제까지 병원에 오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바로 가서 바로 앰뷸런스 태워갖고 그냥 바로 격리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게 즉시강제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사람을 강제로 국가가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고 치료하는 거예요. 격리. 그러면 이거 사람의 신체를 구속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거 우리 행정기관이 판사한테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응? 또 물건 아까 막 그 판례들 불법 게임물 이거 응? 바로 수거해서 바로 불태워버리고 막 폐기하는 것도 영장 받아서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래 판사 여기 보면 이제 헌법 규정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고 판사한테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고 왜 이런 규정을 해놨겠어요? 바로 국민의 이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조치도 판사한테 영장 받고 해야 되는 걸 그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 견해는 야 언제 영장 받고 하냐 급박한 상황인데 응? 그죠? 그리고 우리 헌법도 영장 없이 현행범 같은 거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일단 해놓고 이런 점이 있지만 지금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럼 우리 행정기관이 판사한테 직접 영장 발부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어요. 행정기관은 검사한테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검사가 다시 판사한테 신청해서 봐. 그러면 그 시간 걸리는데 그거 언제? 응? 그러면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있을 텐데. 그러니 이거는 예외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영장 없이 판사의 영장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조치로 보는 게 맞다. 이 완전히 정반대 견해. 그런데 이제 대다수 학자들하고 우리 대법원은 중간 입장을 취해. 중간 입장. 응? 그래서 절충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도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원칙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이제 급박하니까 그 나름대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하는 걸 인정한다. 이게 어정쩡한 절충설입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합리적 이유 있다고 급박하고 합리적이 있다고 우리 아까 들은 예에 해당하는 즉시강제투는 영장 없이 행해집니다. 그렇죠.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이론적으로는 절충설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영장주의 적용되느냐? 자, 학설 셋째 줄에 학설에 절충설 얘기했죠? 넷째 줄에 응? 절충설이 지배적인 학설이에요. 견해. 지배적인 견해를 통설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통설은 그래서 두째 줄부터 보면 통설은 원칙은 판사로부터 사전에 영장 받고 해야 되는 걸 맞다 이렇게 해서 원칙으로 보지만 행정 목적 달성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게 절충설 입장이에요. 응? 그러면 그 밑에 판례로 보면 자 판례 공부할 때는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이 다릅니다. 조금. 그래서 그거를 또 유의해서 보세요. 자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래요? 통설하고 같은 견해니까 절충설 입장이래요. 응? 그러면 뭐 절충설이 뭔지는 위에서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절충설에 따르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영장을 받고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보죠. 응? 근데 니은번 헌법재판소는 원칙이 뭐라고 보냐면 두 번째 끝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전에 영장 받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원칙이 바뀌어 있어요. 응?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이제 들어져 있죠. 1번 판례는 끝에 보면 대파 맨 끝에 괄호 속에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이에요. 1번 대법원 입장은 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죠. 우리 헌법은 판사한테 영장 받고 해야 되는 원칙을 선언하고
예외적인 걸 빼고는 영장 받아서 해야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전에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된다는 원칙은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 아까 뭐 전염병 의심 환자 강제로 격리 구금하듯이 이런 행정 목적을 하는 즉시강제에서도 사전 영장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존중돼야 되는 거고, 다만 사전 영장 바꿔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즉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게 맞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 목적을 하는 즉시강제,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에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그 밑에 지방의회에서 이거 단어 나오죠? 그거 중요해요. 그건 또 별도로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제도. 이거 밑줄 꼭 쳐두시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의회에서 의원들 모여가지고 뭐 연말 되면 다 행정감사라고 해서 뭐 진행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증인으로 이제 선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행정감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증인이 안 나오니까 지방의회 의장이 거기 이름 동행명령장이라는 문서를 발급해. 그러면 의회 직원들이 가서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그 행정감사장에 강제로 끌어오게, 이렇게 하는 내용의 조치를 뭐로 정했어요? 지방의회가 인천시의회가 조례로 그렇게 정해놨어. 근데 그거 뭐래요? 그거 우리 국가의 최근법에 헌법에서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끌어다 가둬놓고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판사한테 영장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영장도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이 발행한 문서 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끌어다 데려놓도록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건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 정한 조례는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런 결론이죠. 응? 여러분 이거 보면 재작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했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 했죠? 생방송 다 하고. 응? 그때 그 청문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지금 김성태 씨였어요. 김성태 씨. 응? 청문회 위원장이 김성태 씨. 근데 그때 그 증인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것도 했었어요. 김성태 위원장이 그 국회 직원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한테 그 동행명령장이라는 거 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데려왔어요? 못 데려와요. 그 사람들 응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끌고 오면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못 데려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자기네들은 그렇게 그런 노력까지 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차원에서, 뻔히 알거든 강제로 못 데려오는 거 아닌데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응? 자, 그래서 1번 판례 중요. 반면에 2번 판례는 모름이. 응? 헌법재판소의 이것도 대법원 입장이다. 그죠? 이거 2번 판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2번 판례에 들어있는 거는 똑같은 앞에 전반부는 아까 1번과 마찬가지의 이제 입장을 쫙 얘기하고, 자, 핵심이 뭐냐면 예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한테 영장 안 받고 할 수 있는 예외를, 사전에 영장 안 받고 할 수 있는 예외를 헌법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자, 넷째 줄 끝에 무슨 단어 있어요? 구 사회안전법 소정의 동행보호 규정,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제목. 과거에 이제 이름이 사회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무슨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뭐 긴 장시간은 아니지만 단기간 강제로 데려다 일정 장소에 이제 가둬놓을 수 있도록 한 게예요. 단기 보호 동행 보호 규정. 이거는 뭐 밑에서 두 번째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규정 자체가, 마지막 핵심, 사전에 영장 받고 하도록 돼 있는 사전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응? 그러면 문장의 핵심은 과거의 사회안전법에서
이제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요새로 따지면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범죄자, 국가보안법 위반한 범죄자인데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데려다가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회안전법이라는 법에. 근데 그거 영장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그거는 예외로서 허용되는 거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법 위반으로 안 봤다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응? 요 두 가지 1번하고 2번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3번 판례는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자 넷째 줄 끝에 그 앞쪽에 볼까요?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상대방의 무슨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임의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하명이 바로 의무 부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무 부과 조치 없이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즉시강제의 본질은 뭐래요? 급박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으로부터 영장 받고 뭐 해야 되는 거 이거 기다려서는 그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이 뭐래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재는 원칙이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응? 대법원하고는 원칙이 바뀌어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실제 사건이 넷째 줄 끝에 말하면 불법 음반, 게임물 수거, 폐기하는 조치, 불법 음반, 게임물 수거하고 폐기하는 조치는 이제 법적 성격이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 강제로서 뭐래요? 응?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 이런 게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 법률에서 영장 없이 바로 수거하고 폐기하도록 정해놨다 해도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항목 있죠? 응? 네. 여기서는 자 첫째 끝에 보세요. 행정상 즉시강제하는 조치는 성질이 뭐라고요? 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니까 무슨 성질이 인정돼요? 처분성 인정.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처분을 할 때는 특히나 불이익한 처분, 불이익한 침익적 권리익을 침해하는 이런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들어본 다음에 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원칙.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 그죠? 긴급한 경우는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 자,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도 처분의 성질. 그러면 일단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행정절차법 자체에서도 처분할 때는 긴급할 때는 그 절차를 안 지켜도 된다.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즉시강제는 당연히 급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긴급한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안 거치고 해도 되는 그것이 허용되는 거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제는요. 자, 우리 아까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이 급박할 때는 의무부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법에 따른 적법한 즉시강제. 근데 상대방 저 소방차로 막 밀고 해가지고 차 다 부서졌어. 불법 주차 이런 거. 그럼 불법 주차한 사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본인 잘못이 커요. 불법 주차 이러면. 그럼 보상 못 받아요. 근데 불법 주차가 아니고 정법하게 주차한 건데 불가피하게 이게 지금 인명구조 화재가 오면서 불가피해. 그래서 바로 의무부가 없이 바로 제거했다. 그러면 적법하게 주차해 놓은 사람 같으면 재산 피해 입었죠.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어쨌든 적법한 즉시강제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본인이 잘못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럼 뭐 해줘요? 손실보상. 따라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손실보상. 네, 손실보상. 적법한 국가의 작용으로 피해 입는 거 물어주는 걸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요? 본인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생긴 원인에서 귀책사유 있으면 보상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밑에. 그러면 첫째 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가장 많이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놨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에 뭐 조항은 상관없어요. 자, 법 이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무슨 규정을 두고 있다?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포인트. 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뭐 우리 이 행정법을 강의 듣는 사람 중에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에는 이 규정이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규정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읽어보시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뭐예요? 재산상의 이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럴 때 기억번 책임이 그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셋째 줄 책임이 넷째 줄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문제는 이제 위법하게 즉시강제 조치가 들어왔어. 그러면 상대방 구민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순서상 동그라미 1번 모아볼 수 있어요. 정당방위라 해서 저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응? 정당방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당방위라는 그 개념이 누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내가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럼 문제는 어떻게 돼? 그럼 나도 죽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에 맞서 싸워서 그 사람도 좀 때려야 될 것이고, 그죠? 응? 그런 거는 죄로 안 벌어요. 폭행죄 뭐 이런 거로 처벌하지 않는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는 정당방위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 응? 다만 그것도 자기를 방어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그걸 또 일정 한도를 넘어버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응? 그래서 이 정당방위 얘기 나오면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응? 이제 입대 날짜를 앞둔 20대 청년이 있어, 남자애. 그 친구들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모임 가지고 술 먹고 자취방 집으로 왔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밖에서 보니까 저 뭔가 이상하다. 들어갔는데 뭐 있어요? 절도 범죄자 있어요. 50대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이 또 건장한 청년이니까 제압을 했어요. 싸움 벌여가지고 완전히 제압. 그래갖고 엄청 때렸어. 이 청년이 때려갖고 제압이 됐어. 근데도 또 했어. 뭐 했냐면 빨래 건조대 있죠? 빨래 건조대로 막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사람이 뇌사에 빠졌어요. 범인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정당방위냐? 정당방위로 보면 처벌이 되는데 정당방위를 넘어선 거냐? 이게 쟁점이에요. 결국은 그 남자 처벌됐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싸움이 나서 이 20대 청년이 50대 그 절도범을 때려 눕혔거든. 이미 제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제압을 해놓고 또 빨래 건조대로 때린 거 있죠. 머리를 때려서 뇌사에 빠져. 그거는 이제 초과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건데 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는 그거는 조금 애매의 범위를 거기다가 그게 또 그 친구는 흉기를 가지고 또 폭행한 게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빨래 건조대를 흉기로 볼 수 있느냐도 또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다 그랬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든 예로 나 메르스 전혀 상관없는데 나를 잘못 알고 오인해가지고 나를 앰뷸런스 와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래. 응?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 아니라고. 뭔가 잘못 알겠다고 나는 막 발버둥 치고 저항하겠죠. 뭐 저항하는데
막 발 잡고 팔 잡고 막 이러면 가. 그 저항하는데 어떻게 발이 확 해가지고 나를 데리러 온 그 의료진 뭐 얼굴 한 대 발로 팍 찼다. 이거 폭행으로 볼 수 없어요. 그건 정당방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해가 있어갖고 잘못 알고 나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으면 그건 위법한 즉시강제. 위법한 즉시강제에 저항하는 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내가 발버둥 쳐봐야 그냥 4명이 와서 딱 줬고 그냥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갔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근데 구금이 됐어. 아무리 안에서 소리 지르고 해도 안 열어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소송을 내야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네 어떻게 돼? 연락이 되면 가족이나 해가지고 소송을 내야죠. 응?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알면 법원에 소송 내서 뭐야? 이 즉시 강제 조치 이게 이제 이 소송의 의미가 있는 건 이 조치가 지속되고 있을 때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죠. 이미 잠깐 동안 끝나버린 일이라면 이거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 이런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격리 구금 치료되고 구금되어 있다 이럴 때는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또 뭐 하는 게 필요하겠어? 우리 아까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죠. 그죠? 후속 조치 못하게. 응? 그러면 뭐 일단은 풀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후속 조치를 강제 뭐 무슨 주사를 놓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즉시강제 조치가 짧은 시간에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취소해달라 뭐 이런 게 무의미해지니까 그때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는 위법한 조치로 인해 자기 손해 입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 이런 거 해야죠. 응? 그래서 그 쟁소홍이라 해서 일단 즉시강제 조치는 처분성이 인정. 응? 소송 대상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되려면 또 다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할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소외이익이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종료된 거에 대해서는 소외이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재판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소송을 내봐야 거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조치만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금방 끝나버린 일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의미 있는 구제 방법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다음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소송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 소송으로 해봤는데 구제가 안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데가 헌법소원 가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별로 논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행정쟁송.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손해배상. 이렇게가 그 두 분만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남는 주제가 이제 행정조사라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하면은 예를 들어 뭐 우리 흔하게 떠오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조치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일단 의미 읽어보시면 행정조사란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이 앞으로 할 장래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는 작용. 네. 두 번째 줄 법이 정한 개념 정의를 보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문서를 열람하거나 시료 채취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서 내라, 자료 제출해라 요구하는 거나 출석 진술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고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굳이 한다면 장래 행정작용 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이걸 통틀어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우리 경찰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뭐 하죠? 음주 측정 요구하죠. 이 음주 운전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 말하면 행정조사예요. 뭐 어젠가도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 의전 비서관,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렸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사표 냈는데 사표 수리 안 하고 직권 면직.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면직시킨대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하고 성격이 달라요. 사표 수리는 그냥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래 그러고 내보내는 거지만 직권면직은 뭐가 잘못해갖고 잘라버린 거예요. 일단은 잘라놓고 징계 절차 밟는데요. 또 그러면 징계 결정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그 사람 그 기록에 다 남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뭐 하는데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 수리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응? 네. 자, 그래서 요새 음주운전 아주 민감한 때 이때 걸려가지고 특히나 그죠? 그 국회의원도 한 사람도 그렇고 민감한 때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그 청와대 안에서 술을 먹었나 아니면 회식을 했는지 아니면 그 바로 그 다른 데서 회식을 했는지 그 대리를 불렀대요. 근데 대리 기사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이제 자기가 한 100m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거기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청와대 근처 경비하는 그 경찰들에게 좀 이상하다 해서 걸린 거야.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할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도로에서 100m 뭐 음주운전한 건 맞잖아요. 한 바퀴만 굴러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데.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근데 참작해줄 소지는 있긴 있어요. 참작해줄 소지는 있는데 글쎄 뭐.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뭐가 돼요? 경찰에 또 징계 이건 다 행정상의 조치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경찰이 조사한 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받아야 돼요. 벌금형 뭐 징역형 받게 됩니다. 별개의 책임. 자, 동그라미 2번은 별 논점은 아니고요. 우리 아까 생각해요. 즉시강제는 뭐 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즉시 행정기관이 필요한 상태를 바로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행정조사는 지금 즉시 뭐 강제 급박한 상황이라서 뭐 즉시 강제로 뭘 만들어내요? 그건 아니죠. 안 그래요? 그렇죠. 강제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뭐만 하는 거야? 장래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료를 미리미리 수집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행정조사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다 그냥 즉시강제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논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지금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행정위원이 즉시로 지금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도 아닌데 이걸 즉시강제라는 조치로 파악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항목을 분리해서 행정조사라는 항목으로 따로 설정해서 논의를 하게 이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응? 그러면 쌍가루 2번 행정기관이 조사하려면 뭐 정보자료를 수집하게 조사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이거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강제로 하는 조사가 있고 비강제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비강제적으로 하는 조사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협조해 주겠습니까? 물어보고 동의하면 하는 거 있어요. 그럼 비강제적 조사는 동의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그건 법에 꼭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근데 강제로 하는 조사는 국민의 신체 조사는 강제력을 쓰는 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강제적으로 하는 조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 있어야 되고 비강제적인 조사는 법에 근거 없어도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이 일반법적 역할하는 법으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조사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이 정한 절차 같은 거 따라서 해라 하는 식으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현행 우리 1권에서 배우는 앞에 배우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 작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해놓지 않았고 그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행정절차법 행정조사에 대한 규정 없다. 한 글자도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는 이렇죠. 행정조사 작용인데 권력적인 조사 작용 있죠. 강제적 조사. 강제적 조사는 뭐 예를 들어 뭐 서류 제출해라 강제로 의무 부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문부수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출입문 부수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도. 강제적 조사는 성질이 뭐겠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에 해당. 강제적 조사는 처분에. 그러면 아까 즉시강제 논리와 똑같아요. 처분에 해당하면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 적용을 받아야 된다. 다만 단기간에 그 긴급한 경우엔 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논리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 2, 3번 다 공부해 두시고 자, 521쪽에 조사의 한계
여기도 일단 강제적 조사라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법의 근거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법원 측에 위반되게 조사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동그라미 1번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 역시 요 뭐가 문제가 되고 있죠?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오라 그러고 그죠? 사람을 행정위원회에 출석해라 나오라고 요구를 하고 아니면 또 뭐야 조사하기 위해서 남의 집이나 영업소나 사무실에 막 강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출입. 이러면은 우리가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거 판사한테 미리 영장 받고 해야 되냐 하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2번 영장주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즉시 강제하고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견해 대립이 있으나 절충설이 통설이자 판례 입장. 절충설이 통설 판례 입장. 그러니까 원칙은 영장 받고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보면서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동그라미 2번 요거 정시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돼요. 되게 중요해요. 판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우편물이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공항에서 다 검색하고 그죠? 또 열어보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개봉하고 시료 채취하고 성분 분석 등에 하는 검사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뭐의 성격을 갖는 조치?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 조치. 그리고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 거. 그런데 뭐에 해당하는 거라는 볼 수 없냐면 조직 그대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셋째 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이런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개봉 시료 채취 이런 거 할 때 영장 없이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해왔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온 것이 이거 위법 아니냐 문제되는데 위법 아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3, 4, 5 밑에 이어져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5번을 공부하세요. 5번. 자, 5번의 문제 시작은 뭐예요?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 방해해. 그러면 이런 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뭐 소고기 파는 데라든지 한우 판다고 그래놓고 그죠? 원산지 속여 팔고 그러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들이 원산지 제대로 표시해서 파는지 아니면 원산지 속여 파는지 가가지고 뭐 냉장고 열어보시오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안 열어. 잠궈놓고 자물통으로. 그러면 조사 나가는 공무원이 강제로 부수고 조사 강행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 속에 당연히 들어있는 거냐 아니면 그거를 강제로 부수고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법이 또 정해놨어야만 가능한 거냐 아니면 조사 권한 속에 당연히 포함된 거로 볼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차는 있는데 우리 학자들의 다수는 대부분의 법이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하는 자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뭐 허가 취소나 또 과태료 부과나 뭐 이렇게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대부분의 법이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서 바로 강제로 실력 행사해서 조사에 강행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로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강제로 조사 거부한다고 실력 행사해서 조사를 강행할 수 있으려면 따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 정리했어요. 조사 당사자가 거부 방해하는 경우 두 번째 끝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즉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은 조사기관이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뒤이어 공부할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은 규정이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논점 쌍가로 4번 조사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경찰관이. 근데 음주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상식으로 음주운전자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시오, 어깨 부시오, 안 불어. 강제로 어떻게 불게 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없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안 부른데 안 부르는 사람 많거든요. 꾹 다물고. 그러면 뭐로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거부로 처리해서 음주운전 거부하면 이제 면허 취소. 무조건 면허 취소예요. 거부하면. 경찰은 3번 이상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3차례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이제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면허 취소. 그리고 이제 또 형사처벌 또 따로 하고. 근데 안 불면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건이 뭐냐면 음주 측정을 하는데 이 음주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낸 거야.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지금 의식이 없어.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없이 어떻게 이거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인지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뽑고 검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나왔어. 음주운전 사고죠. 거기에 맡겨서 이 사람 면허 취소하고 이렇게 또 형사 처벌하고. 근데 그거 불법.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피 뽑아서 검사하는 건 법 규정이 어느 때 하게도록 규정이 있냐면 그 호흡 측정했는데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안내를 해주게 돼 있어요. 호흡 측정 이게 결과 동의 못하면 피 뽑아서 체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걸 피 뽑아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가지고 피를 뽑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논리가 제가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법하게 조사를 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면허 취소도 하고 이러면 그 면허 취소 시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위법하게 세무조사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했어.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부과했어.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위법하게 조사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치 역시 위법이 되냐 안 되냐. 네. 결론 판례 공부하세요. 맨 밑에 한 줄 뭐라 그랬어요? 그 쌍가루 4번 항목에서 판례 입장으로 보면 판례는 하자 있는 행정조사 위법한 조사에 기초해서 행해진 행정처분 뭐로 본다고요? 위법으로 본다. 응? 역시 위법이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요. 판례 1번 뭐라고 돼 있죠? 세금부가 처분했는데 첫째 그때 행정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세금 부과에 근거된 자료가 작성이 된 거라면 그거는 진정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과세 자료에 터잡은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인 세금 부과다 이런 결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핵심은 2번 하나로 정리해도 돼요. 2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핵심 두째 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 세금 부과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세금 부과 조치 뭐라고요? 역시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행정 분야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그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죠. 그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 형사소송법에서 쓰이는 용어로 독수독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독수할 때 독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독이고 수는 나무수, 독과 과는 열매를 말하죠. 독이 있는 나무에서 이 열린 열매 역시 거기서 나온 열매 역시 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그거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렇게 논리가 돼. 독수 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 판례가 그렇습니다. 예? 5번 판례 뭐예요? 예. 여기 위법하게 피 뽑아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면허 취소 정지한 거 뭐래? 예? 근데 이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다릅니다. 그죠? 자,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 법원의 영장도 안 받고 피 뽑아서 음주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면허 정지 취소 처분한 거는 뭐야? 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죠, 결국. 응? 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법이다죠, 그냥. 응? 좀 쉽게 그냥 위법하다 그러면 간단한 걸. 응? 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꼭 판결문 꼭 그래요. 끝말이. 그래서 역시 똑같은 논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23쪽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고요. 행정조사와 구제, 아까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하고 똑같은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적법한 조사로 피해 입은 거는 손실보상. 위법한 조사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죠. 권력적, 강제적 조사라면. 응? 그렇지만 또 짧게 빨리 끝나버린 건 소송이 무의미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을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동일한 논리니까 읽어보시되 다만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2개 들어져 있는데 1번 판례가 많이 나오고요. 2번은 아직은 나온 적은 없어요. 1번 판례 중시하시면 1번 판례의 핵심은 둘째 줄, 셋째 줄. 자, 키워드 뭐예요? 세무조사 결정. 그러니까 세무조사하는 거야 당연히 강제적인 조사고 처분이에요. 응? 근데 누군가를 세무조사하기로 결정 내린 거 있죠. 행정기관이. 세무조사하기로 결정만 내려도 이 세무조사 결정만으로도 뭐래요? 그 앞에 이제 왜 세무조사 결정만 내려도 첫째 그때 납세 의무자는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검사에 그 감수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법적인 의무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 점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세무조사 결정만 갖고도 납세 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래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이다. 이게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게 우리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조치라 그래서 다 소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처분이라는 성질이 인정되는 조치만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처분의 성질을 갖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봐야 법원이 어떻게 돼요? 대상도 안 되는 거 갖고 소송했다고 소송을 다 거절하거든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처분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처분이 되려면 행정위원회 강제적인 조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뭔가 효과,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의무를 부과받았을 때 그걸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이다. 그러니 구제 필요가 있는 행정자금만 소송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우리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도 없는 거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전제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자, 2번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이라서 이건 또 법조문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될 영역입니다. 거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시겠습니다.